1998년 10월 강원도 춘천 폐쇄된 산장 안에서 한 여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문은 모두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은 안쪽에서 채워져 있었습니다. 함께 있던 4명의 동행자 중 누구도 그녀가 나가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놓인 그녀의 핸드백이었습니다. 이것은 실종 사건입니다. 그리고 불가능 범죄의 기록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10월 23일 금요일 오후 3시 서울에서 출발한 승용차 한 대가 춘천시 동면 지역의 산간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에는 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이진수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34세의 건축가였습니다. 조수석에는 그의 아내 한수연 씨가 있었습니다. 31세의 피아니스트였죠. 뒷좌석에는 이진수 씨의 대학 동기 3명이 함께했습니다. 박민호 씨 33세 증권사 직원, 정상우 씨 34세 변호사, 그리고 김태영 씨 33세 의사였습니다. 이들은 대학 동창회 모임을 위해 춘천의 한 산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진수 씨가 설계에 참여한 건물이었습니다. 2층 목조 건물로 주변에는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민가까지는 약 3km였습니다. 오후 5시 30분 일행은 산장에 도착했습니다. 날씨는 흐렸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산장 입구에는 현관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측면에는 작은 창고 출입문이 있었습니다. 1층에는 거실과 주방,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2층에는 침실 3개가 있었습니다. 모든 창문에는 안쪽에서 채울 수 있는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진수 씨는 짐을 내렸습니다. 식재료와 술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수연 씨는 작은 핸드백 하나만 들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지갑과 휴대폰, 화장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녁 6시 일행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한수연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말이 없네요. 박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한수연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저녁 7시 30분 5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대학 시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수연 씨는 가끔 웃었지만 말이 적었습니다. 술잔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저녁 9시 식사가 끝났습니다. 정상우 씨가 제안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올까요? 박민호 씨와 김태영 씨가 동의했습니다. 3사람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닫았지만 잠그지는 않았습니다. 약 15분 정도 밖에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이진수 씨와 한수연 씨만 남았습니다. 이진수 씨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한수연 씨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잠깐 2층에 다녀올게. 이진수 씨가 말했습니다. 시간은 저녁 9시 20분이었습니다. 그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침실에서 담요 한 장을 가져오려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면서 기온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2층에 머문 시간은 약 3분이었습니다. 저녁 9시 23분 이진수 씨가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소파는 비어 있었습니다. 한수연 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핸드백만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수연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진수 씨는 화장실을 확인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주방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창고를 확인했습니다.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저녁 9시 27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3명의 동기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추위에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어디 갔어? 이진수 씨가 물었습니다. 3사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밖에서 못 봤는데요. 아니, 아무도 안 나왔어. 너희 둘만 있었잖아. 불안이 커졌습니다. 4명은 산장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2층 침실들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빈 방이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침대 밑을 확인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모든 창문을 확인했습니다. 전부 안쪽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창고 출입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 수 없었습니다. 저녁 9시 45분 4명은 현관 밖으로 나갔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빽빽했습니다. 발자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메아리만 돌아왔습니다. 밤 10시 30분 이진수 씨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내가 사라졌습니다. 폐쇄된 산장 안에서요. 문도 창문도 모두 잠겨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신고를 받은 춘천경찰서에서는
즉시 수사팀을 파견했습니다. 강민석 경위를 비롯한 형사 4명이 출동했습니다. 산장에 도착한 것은 밤 11시 40분이었습니다. 현장 확인이 시작됐습니다. 강경위는 먼저 산장의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출입구는 현관문 하나, 창고문 하나였습니다. 현관문은 밖에서 열쇠로 잠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창고문은 안쪽에서만 열 수 있었습니다. 외부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창문은 총 8개였습니다. 1층에 4개, 2층에 4개였습니다. 모두 안쪽에서 채워져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열 흔적은 없었습니다. 실종자가 마지막으로 있던 위치가 어디입니까? 1층 거실 소파입니다. 이진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강경위는 거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소파에는 한수연 씨의 핸드백이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지갑, 휴대폰, 화장품, 신분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금 23만 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신용카드도 그대로였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통화는 오후 4시 30분이었습니다. 어머니와의 통화였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실종 직전 상황을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4명의 남성이 차례로 진술했습니다. 박민호 씨의 진술이었습니다. 저는 저녁 9시쯤 정상우, 김태영과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담배를 피우러 나간 거였죠. 현관문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약 15분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나왔다면 분명히 봤을 겁니다. 정성우 씨가 이어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셋이 계속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면 불빛이 새어나오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태영 씨도 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한수연 씨가 밖으로 나왔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가 들어올 때까지 문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진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2층에 잠깐 다녀왔을 뿐입니다. 3분도 안 걸렸어요. 내려왔을 때 아내가 없었습니다. 핸드백만 소파에 놓여 있었죠. 현관문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2층에 있는 동안 소리를 들었다면 바로 내려왔을 겁니다. 강경위는 메모를 했습니다. 시간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저녁 9시 3명이 밖으로 나감. 저녁 9시 20분 이진수 씨가 2층으로 올라감. 저녁 9시 23분 이진수 씨가 1층으로 내려옴. 아내 실종 확인. 저녁 9시 27분 3명이 안으로 들어옴. 공백 시간은 2가지였습니다. 이진수 씨가 2층에 있던 3분, 그리고 3명이 밖에 있던 27분이었습니다. 한수연 씨의 평소 행동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다만 오늘따라 말이 적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박민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가출 가능성은요? 절대 아닙니다. 이진수 씨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아내는 다음 주에 연주회가 있습니다. 중요한 무대였어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게다가 핸드백을 두고 갔잖아요. 지갑도 휴대폰도 전부요. 강경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았습니다. 가출이라면 최소한 신분증이나 현금을 가져갔을 것입니다. 새벽 1시 경찰은 주변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산장 반경 1km 내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숲을 비췄습니다. 낙엽을 헤쳤습니다. 나무 뒤를 확인했습니다. 개울가를 살펴봤습니다.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옷깃도 없었습니다.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새벽 4시 수색은 중단됐습니다. 날이 밝으면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진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아내의 핸드백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동기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한 가지 사실이 명확했습니다. 한수연 씨는 폐쇄된 공간에서 사라졌습니다. 모든 출입구가 통제되고 있던 상황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녀가 어떻게 나갔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1998년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6시 날이 밝았습니다. 춘천경찰서는 대규모 수색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경찰견이 투입됐습니다. 산악구조대가 합류했습니다. 인근 주민들도 수색에 참여했습니다. 산장 주변 5km 반경을 수색했습니다. 숲속 깊은 곳까지 들어갔습니다. 계곡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바위 틈을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강민석 경위는 다시 산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낮 시간에 현장을 재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햇빛이 산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젯밤에는 보이지 않던 세부 사항들이 드러났습니다. 거실 바닥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특이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가구를 옮긴 자국도 없었습니다.
혈흔도 없었습니다. 소파 주변을 조사했습니다. 쿠션 사이를 확인했습니다. 먼지가 약간 있었지만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창문들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모든 잠금 장치가 안쪽에서 채워져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조작한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창틀에 긁힌 자국도 없었습니다. 2층을 다시 올라갔습니다. 3개의 침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옷장 안을 확인했습니다. 침대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천장을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강경위는 4명의 남성을 다시 개별 조사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시간대별로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봤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박민호 씨를 먼저 조사했습니다. 당신은 정확히 언제 밖으로 나갔습니까? 저녁 9시쯤이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조금 있다가 나간 것 같아요. 밖에 있는 동안 뭘 했습니까? 담배를 피웠습니다. 정상우, 김태영과 이야기를 나눴고요. 날씨가 추웠습니다. 그래서 오래 있지는 않았어요. 15분 동안 계속 현관 앞에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셋이 계속 함께 있었어요. 한수연 씨와 평소 관계는 어땠습니까? 박민호 씨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좋았습니다. 진수 친구 아내니까요. 몇 번 만난 적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친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상우 씨도 비슷한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것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 9시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민호, 김태영과 함께였습니다. 현관 바로 앞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약 15분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김태영 씨는 의사였습니다. 그의 진술은 더 세밀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밖으로 나간 시간은 정확히 오후 9시 2분이었습니다. 들어온 시간은 9시 27분이었습니다. 25분간 밖에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현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수연 씨가 밖으로 나왔을 가능성은 0%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진수 씨를 조사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모습을 설명해 주십시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표정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특별히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2층에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담요를 가져오려고요. 날씨가 추워져서 아내가 추울까 봐요. 2층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아무것도요. 조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는요. 못 들었습니다. 하지만 2층에 있었으니까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강경위는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진술들은 대체로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모순이 보였습니다. 박민호 씨는 밖에 나간 시간을 9시쯤이라고 했습니다. 김태영 씨는 9시 2분이라고 했습니다. 2분의 차이였습니다. 작은 차이였지만 중요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모순이 있었습니다. 이진수 씨는 2층에서 현관문 소리를 못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민호 씨는 문이 열리면 불빛이 새어나와 바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면 불빛은 볼 수 있었을까요? 오후 2시 춘천경찰서 회의실에서 사건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강민석 경위가 보고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종자 한수연, 31세 피아니스트. 실종 시각은 10월 23일 저녁 9시 20분에서 9시 27분 사이로 추정됩니다. 실종 장소는 춘천시 동면 소재 산장입니다. 폐쇄된 공간이었습니다. 모든 출입구가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동행자는 4명입니다. 남편과 그의 동기 3명입니다. 용의자는 수사팀장이 물었습니다. 현재로서는 4명 모두 용의자이자 참고인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가능성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한수연 씨가 스스로 산장을 나갔다. 하지만 어떻게 나갔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둘째, 누군가 그녀를 산장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하지만 목격자가 없습니다. 셋째, 산장 안에 숨겨져 있다. 하지만 철저히 수색했는데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사건입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겁니다. 그날 오후 강경위는 다시 산장으로 향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현장을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산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4명의 남성들은 경찰서에 남아 있었습니다. 출입은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강경위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수연 씨가 마지막으로 앉았던 자리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숲이 보였습니다. 나무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보였을까요? 한수연 씨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강경위는 일어났습니다. 거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현관문까지 갔습니다. 거리는 약 5m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꽤 큰 소리였습니다. 2층에서 들렸을까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래층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내려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진수 씨가 2층에 있을 때 현관문이 열렸다면 그는 몰랐을 것입니다. 소리가 차단됐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수연 씨가 혼자 나갔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2층에 있는 사이에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밖에는 3명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강경위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현관 앞에 섰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척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밤이 되면 더 어두웠을 것입니다. 현관등이 켜져 있었다면 문 앞은 밝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측면은 어두웠습니다. 한수연 씨가 조용히 문을 열고 측면으로 빠져나갔다면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핸드백을 두고 갔을까요? 왜 지갑과 휴대폰을 가져가지 않았을까요? 저녁 6시, 강경위는 경찰서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한수연 씨의 가족들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박영희 씨, 58세, 오빠 한성민 씨, 35세였습니다. 박영희 씨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제 딸을 찾아주세요. 수연이는 절대 가출할 아이가 아닙니다. 뭔가 잘못된 겁니다. 부인, 따님이 최근에 어떤 고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니, 연주회 준비로 조금 힘들어하긴 했어요. 하지만 즐거워했습니다. 음악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남편과의 관계는요? 좋았습니다. 진수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딸을 아꼈습니다. 한성민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경위님,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동생이 스스로 나갔을 리 없습니다. 누군가 데리고 나간 겁니다. 그 4명 중에 범인이 있을 겁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밀실에서 사람이 사라졌다면 내부에 범인이 있는 거예요. 강경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성민 씨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4명 모두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3명은 함께 밖에 있었습니다. 1명은 2층에 있었습니다. 누구도 한수연 씨와 단독으로 있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수사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내일부터 주변 지역 수색을 확대합니다. 반경 10km까지 넓히겠습니다. 인근 마을에서 수상한 사람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조사하겠습니다. CCTV를 확인하겠습니다. 산장 주변에 CCTV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카메라는 춘천 시내에 있습니다. 산장에서 약 15km 떨어져 있습니다. 차량 이동 기록은요?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산간 지역이라 통행량이 적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색은 계속됐지만 결과는 없었습니다. 한수연 씨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단서도 없었습니다. 사건은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1998년 11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사는 계속됐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강민석 경위는 4명의 남성을 여러 번 더 조사했습니다. 진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순도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진수 씨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는 휴직을 냈습니다. 아파트에 혼자 있었습니다. 아내의 물건들을 바라봤습니다. 피아노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한수연 씨가 매일 연습하던 악기였습니다. 건반 위에 먼지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이진수 씨는 경찰서를 자주 찾았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찾아갔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제 아내는 어디 있습니까? 뭘 놓친 겁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줄어들었습니다. 1999년 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사건은 미제로 분류됐습니다. 담당 인력이 줄었습니다. 다른 사건들이 밀려왔습니다. 한수연 씨 사건은 서류 더미에 묻혔습니다. 강민석 경위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틈틈이 파일을 다시 봤습니다. 진술서를 재검토했습니다. 현장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무엇을 놓쳤을까요? 실마리가 있을 텐데요. 여름이 왔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2000년이 됐습니다. 밀레니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한수연 씨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진수 씨는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친구들이 걱정했습니다. 가족들이 재혼을 권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아내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는 매년 10월 23일에 산장을 찾았습니다. 실종 기념일이었습니다.
혼자 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앉았던 자리였습니다. 어디 있어요? 왜 날 떠났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불었습니다. 2003년, 5년이 지났습니다. 강민석 경위는 경감으로 진급했습니다. 다른 부서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한수연 씨 사건을 잊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오래된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현장 사진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산장 외부, 내부, 거실 소파, 핸드백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갈색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소파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손잡이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핸드백 옆에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무언가 소파와 가방 사이에 끼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경감은 증거 보관실로 갔습니다. 한수연 씨의 핸드백을 찾았습니다. 5년 동안 그대로 보관돼 있었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안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접혀 있었습니다. 펼쳤습니다. 메모였습니다. 한수연 씨의 필체였습니다. 박민호 3천만 원. 1015. 강경감은 숨을 멈췄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박민호, 함께 산장에 있던 4명 중 1명이었습니다. 3천만 원, 큰 금액이었습니다. 10월 15일, 실종 8일 전이었습니다. 새로운 단서였습니다. 5년 만에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강경감은 즉시 박민호 씨를 소환했습니다. 2003년 5월, 박민호 씨는 여전히 증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과장으로 승진해 있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강경감이 메모를 보여줬습니다. 박민호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당신과 한수연 씨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있긴 했습니다. 설명하십시오. 박민호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1998년 10월에 제가 주식 투자 실패로 큰 손실을 봤습니다. 빚이 생겼어요. 한수연 씨가 그 얘기를 듣고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3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언제입니까? 10월 15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종 8일 전이군요. 맞습니다. 그 돈을 갚았습니까? 아직 못 갚았습니다. 5년 동안요. 제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갚으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어요. 왜 당시에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사건과 무관하다고 생각했어요. 강경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3천만 원, 1998년 기준으로 큰 돈이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한 사람, 채권자가 사라진 사건, 우연일까요? 10월 23일 밤, 당신은 한수연 씨와 단독으로 대화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계속 여러 사람과 함께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기 전에요? 역시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내내 다 같이 있었어요. 밖에서 담배 피울 때는요. 정상우, 김태영과 함께 있었습니다. 알리바이는 여전히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동기가 생겼습니다. 3천만 원의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 채권자의 실종. 강경감은 정상우 씨와 김태영 씨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10월 23일 밤, 밖에 나가 있을 때 박민호 씨가 잠시라도 자리를 비운 적이 있습니까? 두 사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우리 셋이 계속 함께 있었어요.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막혔습니다. 박민호 씨에게는 동기가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습니다. 알리바이가 확실했습니다. 사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2005년, 7년이 지났습니다. 한수연 씨는 법적으로 실종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망 선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7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진수 씨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희망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2008년,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진수 씨는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살았습니다. 건축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항상 10년 전 그날 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강민석 경감은 경정으로 진급했습니다. 정년이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은퇴 전에 이 사건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해 가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08년 10월 18일 일요일 오후 2시, 춘천시 동면 산악지대를 등산하던 시민 한 명이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김철수 씨, 42세, 교사였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등산을 즐겼습니다. 이날도 평소 다니던 코스를 오르고 있었습니다. 등산로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 낡은 건물 하나가 보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창문이 깨져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버려진 산장 같았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김 씨는 숲을 헤치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산장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오래된 소파가 있었습니다. 찢어져 있었습니다. 벽난로가 있었습니다. 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이 삐걱거렸습니다.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방 한 구석에 무언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책이었습니다. 가죽 표지였습니다. 갈색이었지만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김 씨는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수연. 김 씨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실종 사건으로 유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뉴스에 크게 보도됐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넘겼습니다. 글씨가 보였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8년 10월 20일. 실종 3일 전이었습니다. 김 씨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0년 전 실종된 한수연 씨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춘천경찰서에서는 즉시 출동했습니다. 강민석 경정이 직접 현장으로 갔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다시 이 지역에 온 것이었습니다. 오후 4시 강경정은 산장에 도착했습니다. 낯익은 건물이었습니다. 10년 전 한수연 씨가 실종된 바로 그 산장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폐허가 돼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가 일기장을 건넸습니다. 비닐봉지에 넣어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강경정은 장갑을 끼고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표지를 확인했습니다. 한수연이라는 이름이 분명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침실을 확인했습니다. 일기장이 발견된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다른 물건은 없었습니다. 오직 일기장만 있었습니다. 저녁 6시 강경정은 경찰서로 돌아왔습니다. 일기장을 증거 분석팀에 넘겼습니다. 지문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필적 감정을 요청했습니다. 이틀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문은 한수연 씨의 것이 맞았습니다. 필적도 그녀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년 전 피아노 학원 서류에 남긴 서명과 일치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한수연 씨의 일기장이 맞았습니다. 강경정은 일기장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는 1998년 9월 1일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일기를 다시 쓰기로 했다. 오랜만이다. 중학교 때 이후 처음이다. 요즘 생각이 많아서 정리하고 싶었다. 9월 15일 항목이었습니다. 진수 오빠가 춘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다. 산장 설계라고 한다. 기대된다고 했다. 나도 기쁘다. 오빠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 10월 1일이었습니다. 민호 오빠가 찾아왔다. 어려운 부탁이 있다고 했다. 주식 투자 실패로 큰 빚이 생겼다고 한다.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고민이 된다. 10월 10일이었습니다. 민호 오빠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 진수 오빠 친구니까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왠지 불안하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 10월 15일이었습니다. 민호 오빠에게 3천만 원을 송금했다. 고맙다고 했다. 꼭 갚겠다고 했다. 믿어보기로 했다. 10월 20일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춘천 산장에 가기로 했다. 진수 오빠 친구들과 함께 간다. 솔직히 내키지 않는다. 민호 오빠를 마주하는 게 불편하다. 하지만 진수 오빠가 가자고 해서 거절할 수 없었다. 10월 22일이었습니다. 내일 춘천에 간다. 마음이 무겁다. 왜일까? 이상한 꿈을 꿨다. 숲속에서 길을 잃는 꿈이었다. 아무리 걸어도 출구가 없었다. 불안하다. 마지막 항목이었습니다. 10월 23일 오전이었습니다. 오늘 춘천에 간다. 일기장을 가져갈까 고민했다. 하지만 무거워서 두고 가기로 했다. 주말 동안 쓸 일이 없을 것 같다. 집에 두고 가자. 강경정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일기장은 10월 23일 오전에 끝나 있었습니다. 한수연 씨는 춘천에 가기 전에 이 일기를 집에 두고 갔다고 썼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기장이 산장에 있었을까요? 누군가 가져간 것일까요? 한수연 씨가 마음을 바꿔 챙긴 것일까요? 아니면 이 일기 내용이 거짓일까요? 강경정은 다시 읽었습니다. 3번, 4번 읽었습니다.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호 오빠를 마주하는 게 불편하다. 박민호, 3천만 원을 빌린 사람, 갚지 못한 사람. 한수연 씨는 그를 불편해했습니다. 또 다른 문장이 보였습니다. 이상한 꿈을 꿨다. 숲속에서 길을 잃는 꿈이었다. 예감일까요? 한수연 씨는 무언가 느끼고 있었던 걸까요? 강경정은 이진수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10년 만에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아내의 일기장입니다. 이진수 씨는 즉시 경찰서로 왔습니다. 일기장을 봤습니다. 아내의 글씨를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어떻게 산장에 있었죠? 수연이는 일기장을 집에 두고 갔다고 했는데 그게 의문입니다. 누군가 가져간 것 같습니다. 누가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실마리가 생겼습니다. 강경정은 다시 박민호 씨를 소환했습니다. 2008년 10월 25일 박민호 씨는 40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했습니다. 일기장을 읽어봤습니다. 당신과 한수연 씨의 관계가 생각보다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박민호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제 잘못입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한수연 씨가 당신에게 돈을 독촉한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괜찮다고 천천히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불편했을까요? 제가 스스로 불편했던 겁니다. 빚진 사람 심리요. 채권자를 마주하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10월 23일 밤 당신은 한수연 씨와 무슨 대화를 나눴습니까? 아무것도요. 그냥 인사만 했습니다. 대화다운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정말입니까? 네, 정말입니다. 알리바이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더 커졌습니다. 강경정은 팀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일기장이 왜 산장에 있었을까요? 한수연 씨는 집에 두고 갔다고 썼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가져간 겁니다. 범인이 가져간 걸까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기장에는 민호 씨와의 금전 거래가 적혀 있습니다. 동기가 드러나는 내용이죠. 범인은 이걸 숨기고 싶었을 겁니다. 그럼 왜 산장에 두고 갔을까요? 태워버리거나 버리면 됐을 텐데요. 급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었거나 아니면 나중에 회수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10년 동안 방치된 이유는요. 산장이 폐쇄됐기 때문입니다. 사건 이후 이 산장은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접근하기 어려웠죠. 범인도 돌아올 수 없었을 겁니다. 논리가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강경정은 다시 현장으로 갔습니다. 산장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바닥을 파헤쳤습니다. 벽을 두드렸습니다. 천장을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11월이 됐습니다. 수사는 다시 막혔습니다. 일기장은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범인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12월 초 예상치 못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익명의 전화였습니다.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10년 전 한수연 실종 사건에 대해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이름은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정상우를 조사하세요. 그가 뭔가 숨기고 있습니다.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강경정은 정상우 씨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2008년 12월 5일 정상우 씨가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변호사였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자신감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10년이 지났는데 또 조사를 하는 겁니까? 강경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당신이 뭔가 숨기고 있다고 합니다. 정상우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모든 걸 다 말했습니다. 정말입니까? 10월 23일 밤 밖에서 담배 피울 때 당신은 정말 계속 거기 있었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박민호 씨, 김태영 씨와 계속 함께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강경정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10년 전 진술서를 꺼냈습니다. 당시 당신은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우리 셋이 현관 앞에서 담배를 피웠다. 약 15분 동안 함께 있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박민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 15분 정도 있었던 것 같다. 김태영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5분간 밖에 있었다. 시간이 다릅니다. 정상우 씨는 당황했습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10년 전 일인데요. 그렇습니다. 10년 전이니 기억이 흐릿할 수 있죠. 하지만 당신은 변호사입니다. 진술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잘못 기억할 수 있을까요? 정상우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경정은 계속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당시 당신은 문이 열리면 불빛이 새어나와 바로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당신 말입니다. 그런데 박민호 씨가 한 말이기도 합니다. 왜 두 사람이 똑같은 표현을 썼을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경정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일기장을 읽어봤습니다. 한수연 씨는 박민호 씨를 불편해했습니다. 3천만 원의 빚 때문이었죠. 당신은 변호사입니다. 금전 문제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혹시 박민호 씨를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정상우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진실을 말하십시오.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끝낼 때가 됐습니다. 정상우 씨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말하겠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0월 23일 밤 우리 셋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민호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죠. 언제입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저녁 9시 10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들어가 있었습니까? 5분 정도요. 아니 7, 8분쯤 됐을 수도 있습니다. 강경정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그 시간에 이진수 씨는 2층에 있었습니다. 한수연 씨는 혼자 거실에 있었습니다. 박민호 씨가 들어갔다면 그들이 단독으로 만난 겁니다. 정상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나중에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알았죠. 왜 당시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민호가 부탁했습니다. 제발 말하지 말아달라고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냥 화장실만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를 믿었습니다. 10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민호가 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의심받을까봐 숨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강경정은 즉시 박민호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2008년 12월 6일 박민호 씨가 조사실에 앉았습니다. 정상우 씨가 진술을 바꿨습니다. 당신이 그날 밤 산장 안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박민호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화장실 때문이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산장 안에는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들어가려면 현관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진수 씨가 2층에 있었다면 아무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정말 화장실만 다녀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수연 씨가 사라진 겁니까? 당신이 들어갔을 때 그녀는 거실에 혼자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왔을 때 그녀는 없었습니다. 설명하십시오. 박민호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그냥 화장실만 다녀왔어요. 수연 씨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3천만 원의 빚이 있었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한수연 씨가 독촉했습니까? 아니요. 단 한 번도 독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불편했습니까? 일기장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불편했던 겁니다. 빚진 게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해치지는 않았습니다. 조사는 계속됐습니다. 박민호 씨는 계속 부인했습니다. 증거는 불충분했습니다. 정황은 의심스러웠지만 결정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12월 말 검찰은 고민했습니다. 기소할 것인가, 불기소할 것인가.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박민호 씨는 3천만 원의 빚이 있었다. 동기가 있었다. 둘째, 그는 한수연 씨가 혼자 있을 때 산장 안에 들어갔다. 기회가 있었다. 셋째, 일기장이 산장에서 발견됐다. 범인이 숨긴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시신이 없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박민호 씨의 자백도 없었습니다. 2009년 1월 검찰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혐의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박민호 씨는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진수 씨는 무너졌습니다. 이게 끝입니까? 아내는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겁니까? 강민석 경정은 말을 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증거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수사는 계속됩니다. 그로부터 1년 후 2010년 봄 강민석 경정은 정년퇴직했습니다. 마지막 날 그는 한수연 씨 사건 파일을 후임자에게 넘겼습니다. 이 사건은 제 평생의 숙제였습니다. 부디 해결해 주십시오. 후임 수사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해 여름 박민호 씨는 가족과 함께 해외로 이민을 갔습니다. 캐나다였습니다. 소식이 끊겼습니다. 2015년 17년이 지났습니다. 이진수 씨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휘어졌습니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매년 10월 23일에는 산장을 찾았습니다. 폐허가 된 산장, 무너진 벽, 깨진 창문. 그곳에 서서 아내를 불렀습니다. 수연아, 어디 있어? 돌아와. 대답은 없었습니다. 2020년, 22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19가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사람들은 집에 갇혔습니다. 한수연 씨 사건은 더욱 잊혔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가끔 이 사건이 언급됐습니다. 1998년 춘천 산장 실종 사건 기억하시나요? 폐쇄된 공간에서 사라진 불가능 범죄죠. 박민호가 범인이라는 소문이 있던데요. 증거가 없어서 못 잡았대요. 추측만 무성했습니다.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이었습니다. 2024년, 26년이 지났습니다. 이진수 씨는 60세가 됐습니다.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걷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10월 23일에는 어김없이 산장을 찾았습니다. 산장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자라 건물을 덮고 있었습니다. 거의 흔적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진수 씨는 무너진 벽에 손을 댔습니다. 수연아, 26년이 됐어. 나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 돌아와 줄 수 있니? 매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26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